서울 아파트값이 30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낙폭은 둔화했습니다. 재건축 중심의 급매물 소진으로 일부 단지 호가가 상승하면서 28주 만에 최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집원 하나에 3,400명이 넘는 소유자가 나오는 등 땅이 나오는 개발 호재 소식에 무턱대고 땅 투자에 나설 경우 투자금을 날릴 수 있다는 주의가 나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노조의 전면 파업 이후 첫 근무일인 오늘 오전 66%의 노조원이 정상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공장 가동에는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서울 강남과 여의도에서 아파트를 지은 뒤 분양자를 구하는 후 분양을 선택하는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값이 30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낙폭은 둔화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2% 떨어졌습니다. 작년 11월 12일 이후 연속 하락한 것이지만 낙폭은 지난주보다 둔화했습니다. 최근 재건축 중심의 급매물 소진으로 일부 단지의 호가가 상승하면서 28주 만에 최저 낙폭을 기록한 겁니다. 지방 아파트값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0.09% 하락했습니다. 충북 아파트값이 마이너스 0.28%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세종과 경남, 울산, 광주 등도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새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 등 영향으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8% 내렸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0.01% 떨어졌고 경기도는 0.09% 하락하며 4주 연속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땅 한 곳에 3,400명이 넘는 소유자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집원 하나에 이렇게 많은 소유자가 있는 게 놀라울 정도인데요. 전문가들은 개발도 못하는 땅에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개발 호재 소식이 무턱대고 땅 투자에 나서면 투자금을 날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땅.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이 땅은 집원 하나의 등기상 소유자가 법인 외에도 3,494명이나 됩니다. 전체 등기 명의인이 100명을 초과하는 등기 명의인 과다 등기부라 온라인 출력도 불가능한 상황. 업계에선 이 지역이 제3 판교 테크노밸리 개발 호재 덕에 주목받고 있는 곳이란 설명입니다.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도 집원 하나의 소유자가 840명이 넘는 땅이 나왔습니다. 이 땅은 GTX 신호성과 창동 역세권 개발 호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획부동산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개발 제한 구역인데다 공익용 산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도봉동 땅은 국립공원입니다.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어느 정도 호재가 있는 금토동 같은 데도 좀 그런 데 아닙니까? 그런 지역이지만 개별 필지가 이제 해결이 불가능한 어떤 건축 행위라든가 이런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는 이런 곳에 특히 땅 하나에 여러 지분이 존재하는 토지 투자도 주의해야 합니다. 지분을 쪼개 파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개발 행위를 할 경우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땅에 건물이라도 올리려면 토지 소유자가 수백, 수천 명이 다 동의해야 해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르노 삼성차 노조 전면 파업 이후 첫 근무일인 오늘 오전 66%의 노조원이 정상 출근했습니다. 르노 삼성차는 이날 오전 주간 조근무에서 출근 대상 노조원 1,091명 가운데 725명이 정상 출근함에 따라 작업 배치 등 준비를 거쳐 정오부터 생산 라인을 가동했습니다.
정상 출근한 한 노조원은 노조가 직원이나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전투적 투쟁 일변도로 나가며 조합원들의 지지를 잃고 있다며 이는 금속 노조 출신이 많은 집행부의 정치적 성향 때문으로 대부분 조합원은 호응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공장 가동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차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45분까지 주간 조 기준으로 통상 400대가량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었으나 오늘은 라인 가동 시간이 늦어진 데다 근무 인원도 줄어 정상적인 생산량의 10에서 20%밖에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강남과 여의도 등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을 지은 뒤 입주자를 구하는 후분양을 선택하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보증 심사 권한을 쥐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HUG는 이달 24일부터 종전보다 강화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 현행 기준보다 분양가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강남권을 중심으로 후분양 단지들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옛 MBC 부지에 들어서는 브라이튼 여의도는 주상 복합 아파트의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다음 달 오피스텔 부분만 먼저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시행사는 평당 4천만 원 이상 분양가를 검토 중이지만 HUG는 주변 시세를 고려해 3천만 원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상하 2차를 재건축하는 레미안 라클래시 단지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조합이 제시한 분양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HUG가 분양 보증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조합은 조만간 대의원 회의 등 임원 회의를 거쳐 HUG가 제시한 분양가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업계선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앞으로 후분양은 물론 완전 준공 후 분양하는 단지도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발표와 광역교통대책 등을 내놓으면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지인을 통해 토지 판매를 권유하거나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큰 시세 차익을 볼 것처럼 속여서 파는 등 방법도 다양합니다. 오늘 주민부동산에서는 이진우 오비스트 대표와 함께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고 또 올바른 토지 투자 방법은 어떤 것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요즘에 이 기획부동산 수법이 날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또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기획부동산이 이제 뭐 나쁜 기획부동산이 이제 대명사처럼 됐죠. 기획부동산은 사실은 정상적인 토지 디벨로퍼나 개발업체 또는 현재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나쁜 기획부동산 모두 출발은 같습니다. 큰 땅을 이제 작게 분할을 해서 각 개인이 원하는 만큼의 땅을 공급하는 일종의 토지 공급업이라고 출발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디벨로퍼나 개발업체 같은 경우에는 법이나 각 지자체 조례 내에서 행위를 해서 구분등기까지 가장 중요한 도로가 있는 구분등기까지 하는 완성물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한다면 나쁜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온통 이푸절입니다.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아주 인간의 욕망, 그러니까 적은 돈을 넣고 작은 돈을 넣고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욕망을 자극하는 이제 그런 수법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집원 하나에 3,000명이 넘는 토지 소유자가 있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초보 투자자나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기획부동산일지 아닐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 어렵죠.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전문가들도 왜냐하면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피해자가 발생을 해서 네가 잘못했어라고 어떤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 뭐 재판 중이거나 이런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합니다. 지금 뭐 저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저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 땅도 지금 그 가분할도입니다. 전체 큰 땅을 저렇게 도로를 내고 각 필지를 작은 필지를 나누겠다고 해서 정상적인 이제 개발 행위를 넣는 가분할도에서 저렇게 출발을 하는 거고요. 다음 CG가 또 나올 텐데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도로 시청자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필지를 분할은 해놨는데 도로 모양도 전혀 없고 이거는 이제 2010년 이전에 그 분할에 관해서 지금처럼 지자체 자구 노력이 없었을 때 분할이 굉장히 용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상 분할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칼집을 낸다고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냥 보시는 것처럼 그냥 바둑판처럼 아주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잘라놨죠. 이런 것들은 평생 개발을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출발을 방법은 틀리고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늘 강의 때나 방송 때 얘기하지만 주로 지인을 통한 판매를 많이 합니다. 지인은 여러 가지 지인이 다 포함되죠. 대학 동창, 뭐 교회 또는 종교 활동, 학교 이런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 이거 정말 너한테만 주는 특급 정보야 라는 걸로.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이 판매 권유를 하는 분이 이 땅이 기획부동산 땅이고 나중에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땅이라는 걸 전혀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정말 본인도 착각을 하는 거죠. 회사에서 날 위해서 우리 조직원들 위해서 이렇게 좋은 땅을 수당도 많이 주면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 정말 좋은 회사야 라는 어떤 그런 것까지 접근이 가능한 거죠. 두 번째는 뭐 직원들도 고객입니다. 같은 얘기지만 직원들도 이제 자기네 지인들한테 판다는 게 가족이나 친척한테 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네. 네트워크 마케팅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요즘에 신종 같은 경우에는 신종 수법인데 이런 거는 정상적인 땅입니다. 개발이 가능하고 아주 좋은 위치의 땅입니다. 근데 평균 평당 단가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인데 이 땅은 150, 200이나 300을 판매를 하면서 지분 등기를 하는 거죠.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지분 등기는 뭐 형제간에도 똑같이 돈을 넣어서 땅을 샀는데 파는 시기가 다 틀릴 텐데 하물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지분 등기로 들어왔을 때 파는 시점도 틀릴 수 있고 이 재테크의 재화의 개념이 전혀 발생할 수 없는 그런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지자체, 예를 들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임야 같은 경우에 500평 이상은 분할이 안 된다. 1년 내 2번 이상 분할이 안 된다. 지자체별로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기획부동산 피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기획부동산에 관한 조례, 뭐 평택, 화성 뭐 전부 다 지자체마다 시행 규칙으로 분할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할을 못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분 등기, 우리 MC께서도 얘기했지만 3,800 몇 명이 들어오는 지분 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분들한테는 지분 등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푸절 이런 공법상 규제가 풀린다면 여러분들한테 도로 내주고 구분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회사에 각서 써주겠다 또는 공증을 받아주겠다 합니다. 회사의 공증이란 거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그냥 참고 서류입니다. 전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트렌드가 하나 바뀐 게 이제 기획부동산의 형태입니다.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유형 중에서 요즘은 눈에 띄는 거는 경매를 통해 경락을 받아서 아주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땅을 경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땡땡 경매 법인 또는 땡땡 무슨 산업법인 이런 법인 형태를 강조하면서 경락을 받는 형태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상담을 많이 해보면 그 회사가 법인이던데요. 경매 법인이던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경매 법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개발이 안 되는 땅을 경락을 싸게 받아서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을 갈취하는 아주 나쁜 수법입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요거는 이제 가장 악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장 솔깃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작년에 서초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상담을 통해 알았던 사례인데 이거는 대한민국에는 공법상 규제가 다 묶여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푸절 하다가 서초구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분할이 안 되니까 어떻게 4,000평의 땅에 한 150명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근저당 뭔지 아시죠? 채권 채무 관계처럼 내가 1,000만 원을 넣으면 120% 잡아주겠다 해서 1,200만 원을 등기부등본에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4,000평 땅을 경락을 받아서 최종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145명 정도. 그 이후에 더 진행이 됐으면 더 피해자가 늘었겠지만 이 땅을 사고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만약에 경매로 나왔을 때 그런 절대 개발이 안 되는 땅 같은 경우에는 경락가가 얼마로 떨어지겠습니까?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고요. 절대 소액 투자에 땅을 갖는다 이런 어떤 이런 사실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 분들 중에서 이 토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도 정말 꽤 많으신데요. 많죠. 그렇다면 이 어떤 토지가 투자 가치가 높을까요? 투자 가치는 일단 일자리가 창출되고 네. 사람이 모이고 그다음에 요즘 뭐 예를 들면 오늘 또 기사가 나왔던데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뭐 지정을 빨리 조속히 해준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뭐 트러스트 형성이 되는 지역이나 SOC가 진행되는 지역들 어쨌든 실제 진행이 되는 지속형이어야 되고요. 거기엔 일자리가 창출돼야 되고 인구가 모이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도 중요하지만 개별 필지가 더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행위 허가는 이제 조금 광의의 개념이죠. 작은 의미로는 건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땅을 사는데 집을 짓거나 못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란 서류를 뭐 포털에다 치시면 다 정부기관에서 검색을 할 수 있으니 거기를 검색하셔서 내 땅을 실제 개발할 수 있는지 본인이 모르시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개발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풀어진다면, 만약에 가능한다면 이렇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소액 투자는 절대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3개 신도시를 개발할 때 일부 그린벨트를 풀어주기로 해서 또 여기에 네.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에 투자할 때 또 주의해야 할 점 뭐가 있을까요? 자, 제가 제일 요즘 사례가 많은 게 개발 제한구역 해제입니다. 해제가 된다면 이런 투자 피해 사례가 많이 나는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라고 하는 개발 제한구역은 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실제로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청물의 설치, 토지 분할, 그다음에 중목의 벌채 이런 것들을 전혀 일반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국방 군사 시설이나 공공주택을 짓거나 이런 시설만 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개발 제한 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훼손지, 그러니까 환경평가를 통해서 3등급에서 5등급은 해제를 해서 공공주택을 짓거나 또는 단지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일단은 200제곱미터 한 60평 조금 넘는 면적 이상이 돼야 분할이 됩니다. 분할이 안 되니 우리 아까 MC께서 얘기했던 금토동 토지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밸리, 판교 테크노밸리 얼마나 호재들이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 개발 제한구역에 공익용산지에 갔다가 땅을 팔려고 하니 분할이 안 되고 하니 지분 등기를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땅도 큽니다. 그 땅은 뭐 유명한 땅이고요. 땅도 평수로 따지면 40만 평이 넘는 땅에 앞으로 이런 그 매체에서 자꾸 이런 경종을 울려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우후죽순으로 더 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일단 개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분 등기 좋아하지 마시고요. 지분 등기가 내 땅은 보상을 받고 내가 굉장히 높은 보상가를 받을 거야. 로또를 사신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금 심한 얘기인데요. 하여튼 개발 제한구역에 관해서는 지분 등기에서 내 땅은 나중에 보상을 받고 또는 만약에 풀린다면 이런 말에 현혹 안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린벨트 땅도 원형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00평, 100평 뭐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땅을 내 소유로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앞으로 뭘 할지 할 수도 없는 지분 등기를 넣는다는 거는 그냥 내가 돈을 그 회사에 기부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심한 말로 하면 더 적당한 말일 것 같습니다. 네, 기획부동산 주의보 이진우 오비스트 대표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3분기 디램 가격 하락세가 기존 예상보다 더 가파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디램 익스체인지는 당초 10%로 예상했던 3분기 디램 가격 하락폭을 최대 15%로 조정했습니다. 이어 4분기 또한 하락폭이 최대 10%에 이를 것으로 보고 5% 하락을 예상한 기존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조정 이유에 대해 디램 익스체인지는 미국의 대중 제재로 화웨이 스마트폰, 서버 제품의 출하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디램 성수기인 하반기에도 수요가 예상치를 밑돌며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투자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3분기부터는 가격이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디램 익스체인지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꼴로 통일보다는 경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6월에서 9월 전국 성인 남녀 약 4,000명을 상대로 대면 면접을 통해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연구원은 남북한 통일과 관련 통일 문제와 경제 문제 중 하나를 골라 해결해야 한다면 경제 문제를 선택하겠다는 진술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77.1%가 동의했으며 반대는 6.96%에 그쳤습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하지 않은 보통이다는 15.95%였습니다. 남북한이 한 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55.9%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라면 조금 못 살아도 된다는데 동의하는 의견은 17.12%에 그쳤고 반대는 53.24%나 됐습니다. 보험개발원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진료 후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 청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 내역을 보험사에 통지해 보호자가 진료 즉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하나손보와 롯데손보,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등 5곳에서 이번 달 안에 시스템 구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오는 8월 이후에는 전국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료비 청구 시스템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이 청구 시스템에 반려동물 개체 식별 기능을 추가하고 전용 웹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어디로 어떤 여행을 떠나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올해는 뚜렷한 목적을 통한 테마가 있는 여행이 대세라고 합니다. 여행 박람회를 통해 올 여름 여행 트렌드를 짚어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 여행 박람회 현장에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방문객들은 저마다 올여름 여행의 부푼 꿈을 안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친구들이랑 해마다 한두 번씩 꼭 해외여행을 가거든요. 주로 이제 패키지 여행을 많이 갔었어요. 테마는 저희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 새로운 거를 한번 해볼까. 마음의 힐링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일단 자연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일단 그쪽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최근에는 여행지 자체보다 명확한 목적을 지닌 여행을 추구하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식도락 여행을 뜻하는 미식 여행, 예술가들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문화여행, 골프를 즐기는 골프여행까지 콘셉트가 뚜렷한 테마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테마 여행을 중심으로 해서 패키지 여행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맞춤형 일정을 통한 소그룹화 여행이 좀 대세가 되고 있고요. 맛기행이라든지 그다음 역사기행, 또 최근에는 이제 유럽 인문학 투어 같은 이런 그 테마 여행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여행업계에서도 다양한 테마를 중심으로 한 여행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1대1 맞춤 여행 컨설팅은 물론이고 올해는 르네상스를 꽃피운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타계 500주년을 맞아 르네상스의 중심인 유럽 인문학 여행 등 다양한 테마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9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리는 하나투어 여행 박람회에서는 다채로운 양질의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여행 상품도 현장에서 직접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